가을 단풍이 고즈넉한 한옥 마당에 떨어지던 그날, 김순자는 마당을 쓸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민수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다. 엄마, 도착했어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30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어서 들어와. 순자는 앞치마를 털며 현관으로 나갔다. 키 큰 아들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민수 말대로 예쁘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그리고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씨와 사귀고 있는 박지유입니다. 지유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오래된 한옥집의 낡은 기와 작은 마당, 그리고 소박한 차림에 자신을 훑어보는 시선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 정말 전통 한옥이네요. 지유가 말했지만 그 톤에는 감탄보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응, 민수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쭉 여기서 살았지. 민수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한옥 특유의 어둑한 실내,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지유야,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있을 거야. 민수가 밝게 말했지만 지유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식사 시간 내내 지유는 정중하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를 유지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정말 손이 많이 가셨을 텐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다. 지유는 어떤 일을 하니? 순자가 물었다. 저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민수 오빠와 같은 회사예요. 지유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부모님은 둘 다 의사시고 저희는 강남에 살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하지만 지유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동정에 가까웠다. 마치 가난한 어머니를 둔 민수를 안쓰럽게 여기는 듯한. 민수는 그런 미묘한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해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듯 보였다. 지유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들의 선택을 믿어보자. 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달 후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다. 순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지유의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다. 박지유의 아버지 박철민은 유명 대학병원의 과장이었고 어머니 이미연은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두 사람 모두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채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박철민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박철민입니다. 지유 아버지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미연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군, 정말 잘생겼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이미연이 물었다. 그냥 열심히 키웠죠, 뭐.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지유 아버지가 그러는데 박철민이 끼어들었다. 민수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하셨어요? 순자는 잠깐 멈칫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 이미연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사업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말투에는 동정이라기보다는 격차를 확인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우리 지유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발레, 영어 과외까지 안 받은 게 없어요.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이미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찮은데 그녀의 말은 돌려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 같은 집안에서 우리 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박철민도 거들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죠? 강남은 전세도 몇 억이니까요. 민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양가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박철민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우리는 지유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그 순간 순자는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들은 자신을 동등한 사돈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지유의 부모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를 과시했고 은근히 순자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어머님께서 식당을 하셨다면 요리 솜씨가 좋으실 텐데요. 이미연이 빈정거리듯 말했다. 지유는 워낙 바빠서 요리를 별로 안 해봤거든요. 앞으로 민수군이 많이 양보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날 무렵 박철민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수군이 워낙 똑똑하고 잘생겨서 우리 지유가 좋아하는 건 이해하는데 솔직히 집안 배경을 보면 그는 말을 흐렸다. 뭐 요즘은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온 순자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과 사돈이 되어야 하나? 그동안 아들을 위해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순자는 결심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시선으로 상처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수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남기고 순자는 집을 나섰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40층 높이의 고급 오피스텔.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다. 문에는 대한캐피탈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순자를 맞이한 것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김태성 순자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태성아, 다른 형들은? 일찍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모두 놀랐어요. 순자는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예? 기자회견이요? 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안에서 우리를 무시하더라.
태성은 잠깐 당황했다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나서시려는 거군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민수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춘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춘자는 사무실 한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각지에 세워진 건물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모두 그녀가 투자하고 지원한 사업들이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순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정당한 이자율로 정직하게. 그녀의 판단력과 사람을 보는 눈은 탁월했다. 망해가는 작은 사업체들을 살려내고 창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는 과거 그런 일을 했던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지금은 모두 정당한 사업을 하며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태성아, 기자들 연락해봐. 특종감이라고 하면 올 거야.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순자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사업 기록과 기부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김순자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줄 시간이야. 혹시 민수 씨가 놀라지 않을까요? 순자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우리 민수는 똑똑한 아이야. 충격을 받겠지만 이해할 거야. 그리고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아들이 고개 숙이고 살게 할 수는 없어.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에는 2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30년간 숨어 지낸 여성 사업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순자는 단상에 올라서며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0년간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전 25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2살배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자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아들 분유값 벌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옆 가게 아주머니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울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 5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분이 그 돈으로 장사를 다시 시작해서 성공하신 후 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더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래서 대출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제가 하는 건 일반적인 대출업과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 꿈이 있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지난 30년간 제가 지원한 사업체는 총 2,847개입니다. 이 중 85%가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현재 약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계속 이어갔다. 현재 저희 대한캐피탈의 자산 규모는 약 1,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난 30년간 매년 수익의 10%씩을 사회에 환원해왔다는 것입니다.
1200억이라고 하셨나요? 한 기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온 이유는 순자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이라고 하시면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민수에게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민수의 사진이었다. 우리 민수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대학원까지 마치고 취업도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정당하게 떳떳하게 성공하기를 바랐거든요. 한 여기자가 질문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에 우리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 집안에서 저희를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식당 사장 어머니를 둔 민수가 불쌍하다는 식으로요.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다. 저는 30년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런 시선을 받으며 고개 숙이고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민수는 누구보다 훌륭한 청년이고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출업계 특성상 좀 독특한 경력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제 직원들 중 일부는 확실히 과거에 다른 길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지금은 모두 정당한 사업가로 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들 민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순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럽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취재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뉴스는 분명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껐다. 이제 민수의 반응을 기다릴 시간이었다. 엄마,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수가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수야.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뉴스에서 나온 게 정말이에요? 민수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30년간 숨어 지낸 1200억 자산가 김순자 씨 정체 공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수야. 그동안 속여서. 속인 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저는 엄마가 고생하시는 줄만 알고. 순자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30년 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상황.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한캐피탈을 일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숨겨왔다는 것을. 그런데 엄마, 왜 갑자기 공개하신 거예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지유와 그 부모님 때문이야. 지우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아들이 그런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들어 사는 건 견딜 수 없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지유의 부모가 은근히 자신의 집안을 무시하던 모습, 그리고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야 했던 순간들.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유였다. 여보세요? 민수 오빠, 뉴스 봤어요? 진짜예요? 지유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응, 진짜야. 세상에.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오빠, 우리 빨리 만나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어요. 민수는 지유의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통화를 끊고 난 후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지유의 변한 태도가 어딘지 어색했다. 한편 박지유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여보, 이거 진짜야? 박철민이 뉴스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1200억이라고? 이미연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지유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연신 검색하고 있었다. 김순자 대표 30년간 15만 개 일자리 창출, 연수익의 10%. 꾸준히 기부한 숨은 공헌자, 대기업들도 의존하는 든든한 자금줄. 지유야, 넌 정말 운이 좋구나. 이미연이 흥분하며 말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두다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유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돌고 있었다. 박철민은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괜찮아요, 아빠. 어머님은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유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잘 풀어볼게요. 다음 날 지유는 고급 꽃다발과 명품 과일 바구니를 들고 순자의 집을 찾았다. 그녀의 태도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몰라 뵀네요. 지유는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다. 순자는 그런 지유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일어나렴, 지유야.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어내시다니.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순자는 지유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물었다. 지유야, 며칠 전과 지금 나는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진 거니? 지유는 순간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진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야 존경한다는 거구나.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유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지유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지유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너는 며칠 전 이 집을 보고 실망했지. 낡은 한옥, 소박한 음식, 그리고 식당을 한다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지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을 텐데.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유야. 나도 이해해. 내가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몰라. 순자는 지유에게 차를 내어주며 계속했다. 하지만 지유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니? 상대방이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가난하든 부자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지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순자는 지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내가 여전히 식당 사장이었다면, 민수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생 살았다면, 그래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지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지우야 왔네?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잠깐 앉아봐. 순자가 아들을 불렀다. 민수는 지우 옆에 앉으며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지우야, 민수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지우가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하지만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지우는 민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하고 있어. 지금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욱 그럴 거고. 엄마,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 말이 틀렸니? 순자는 차분하게 물었다. 상견례에서 지우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우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해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도 며칠 전부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수 오빠를. 지우야. 순자는 부드럽게 지우의 손을 잡았다. 너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야. 너도 내가 자란 환경의 산물이니까.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지유와 결혼하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 해. 뭔데요, 엄마? 진짜 사랑과 계산적인 사랑은 다르다는 거. 지금 지유가 너에게 보이는 사랑이 어떤 종류인지 잘 생각해봐.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유와 사귀면서 느꼈던 작은 위화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자신의 옷이나 시계를 보며 더 좋은 걸 사라고 넌지시 말하던 지유,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면 데이트를 꺼리던 모습.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회사, 이름과 학벌을 먼저 말하던 것들. 한편 지유도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우리 만나자. 응, 오빠. 어디서 만날까? 우리 처음 만난 카페. 거기서 보자.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낀 지유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무엇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지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민수가 하려는 말을 직감했다. 지우야, 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지유는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순자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미안해, 오빠.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나 봐. 민수는 지유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너는 분명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야. 지유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오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줘서.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잘했어, 민수야.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정말 잘 컸어. 며칠 후 지유의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순자는 정중히 거절했다. 한 달 후
민수는 새로운 팀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는 진솔한 관계들을 맺으며 일했다. 순자 역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진 후 공개적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숨겨온 삶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급하지 않게 진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리며 홀로 긴 세월 민수를 잘 키워낸 어머니의 모성애와 민수의 진정한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잔잔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